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지기 박진형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던 마지막 동영탄광 삼척 도계광업소가 최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태백 장성에 이어 삼척 도계까지 폐광하며 도내 폐광 지역의 경제 피해 규모는 8조 9천억 원, 실업 규모는 2,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역의 생존이 걸린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에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이에 주연방송에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희망찬 제도역을 꿈꾸는 태백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태백시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은 황금의 도시에서 미래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태백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해줄 임재영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태백시 편.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폐광지 미래, 대체 산업 육성 어떻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님, 민선 8기 임기 3주년 맞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보람도 느끼셨고 아쉬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3년이란 시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요? 네네. 우리 사랑하는 시민분들께 임기 동안에 국가 대체 산업 1조 원대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작년 12월 18일에 태백 URL 6,475억을 확정을 지었고 8월 초경에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 4,001억이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또한 22년 만에 폐경석을 자원화시켰고 28년 만에 우리 태백 고속도로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듯 이상호와 태백시는 우리 시민들께 희망감을 드리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악착같이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태백시장님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모르게 계속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태백시가 지난해 네.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에 지역 경제 붕괴다. 도시 소멸 위기가 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대체 산업 육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정 메탄올 중심의 미래 자원 클러스터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8월 초에 예타 통과가 된다고 하면 4,001억입니다. 우선 2,200억으로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네. 장성광업소와 철암광업소는 지하경도로 이어져 있는데 지하경도를 활용해서 이 청정 메탄올을 철암광업소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럼 철암광업소 앞에 철암역이 있습니다. 철암역 앞에는 삼척항 동해안으로 가는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770억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짓고 수출과 판매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 지역에 400억을 투입을 해서 핵심 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나 물류센터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우리 태백시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600억 정도를 투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많은 예산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조만간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것도 이제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잘 나와야 될 텐데요. 네.
2023년도에 우리 태백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청정 메탄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23년 12월에 예타가 들어가게 되죠. 예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18개월 동안 우리 시와 산자부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KDR을 찾아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7월 28일 날 마지막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분과위원회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을 발전성을 보게 돼서 8월 첫째 주에 이제 통과냐 통과하지 못하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 폐광적 입장에서 좀 말씀을 올리면 과연 100년간 정부가 석탄을 캐라고 해서 캤고 캐지 말라고 해서 캐지 않습니다. 네. 23년 3월 달에 그것도 조기 폐광을 합니다. 과연 이게 예타를 할 사업인가 오히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첫째 주에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사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 사업, 이제 뭐 사실 폐광지에 생존이 걸린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네. 예타 통과 시에는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태백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사업 이거를 이제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편익들은 실제 청정 메탄올을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다음에 이게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를 저감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아울러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편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청정 메탄올 공급 편익은 1년에 한 440억, 온실가스 저감 편익이 1년에 한 3억 정도, 대기질 개선 편익도 1년에 한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30년 정도 운영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대략 총 편익이 1조 3,306억 원 정도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는 대략 한 800여 명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 핵심 광물 산업단지라든가 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통한 인구 유입이라든가 뭐 근로자 주택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총 더했을 때 대략 한 8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님이나 박사님이나 두 분 다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시고 신뢰도 많이 가고 있지만 사실 그가 폐광 지역에서 여러 대체 산업 육성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체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과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예, 제가 이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에 작년 9월 1일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투입되었던 폐광 기금이 있습니다. 폐광 기금은 이제 폐광 지역에 기금을 투입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폐광 기금이 이제 투입된 여러 사업들의 특성들을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소규모 사업들이었고 또 단발적인 사업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체 산업이라든가 관광진흥 같은 사업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 대체 산업과 관광진흥 사업에 들어간 그런 사업에 들어간 게 한 408개쯤 되는데 이 중에서 2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불과 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굉장히 소규모였고 단발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어떤 효과들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업 구조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데 석탄 산업에서 새로운 어떤 대체 산업으로 이행해가는 그런 그 전환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효과가 상당히 적은 뭐 이럴 때는 관광 중심의 산업들 쪽으로만 그동안 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어떤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의 기금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산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에 이런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시장님처럼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두 분 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태백시가 사실 고원 자연휴양림대 화강암지대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네네. 역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지하연구시설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네네.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금액은 6,475억입니다. 태백시 개청 이래 단일 토목공사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예를 좀 들어보면 저준위가 있고 고준위가 있습니다. 네. 저준위 영구용 지하시설은 대전에 지하 120m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처분용 지하 연구 시설은 경주 방패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준위 지하 연구 시설은 우리 태백 지하 500m가 되는 거고, 고준위 처분 시설은 바닷가 어디에 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핵이 들어오지 않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에 고준위 특별법 제30조가 연구용 지하 연구 시설을 할 수도 있다 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개월 뒤인 올 가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국가 대체 산업이 국가 사업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자, 수직갱도는 기계가 파겠습니다만 수평갱도는 우리 시의 광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첩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들과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레인 50m짜리 수영장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박사님이나 연구원들, 그다음에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우리 태백시에 와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컨벤션 센터까지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설은 2030년에 지상 운영이 되면 2050년까지 20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후배들, 우리 자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태백시가 관광용이나 연구용으로 좀 돌려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연구시설 유치 어쨌든 뭐 하게 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태백 시민이 취업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 전문 연구 인력도 지역에 유입이 되고 네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이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지하 연구 시설을 태백시가 유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과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지역 경제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를테면 지역 인력을 이제 우선 채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지역 기업을 참여시켜서 하는 조건 같은 것들을 명문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역 경제와 연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게 방패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이 아니고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런 어떤 그런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2050년도에 종료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종료가 된 이후에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구성할 수 있는 즉 태백이 좀 추구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산업과 같은 청정 에너지 산업의 어떤 핵심 기지로서 이 시설들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들을 좀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들이 갖고 있는 큰 의미가 더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뭐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태백시가 또 다른 미래 산업으로 의료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웰리스 항로화 산업 특화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죠. 네네.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우리 시가 1,2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27년에 좀 준공을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는 시작이 되었고 네. 그 산업단지에 이제 평지화를 좀 이루었더니 감사하게도 강원랜드에서 이번 달에 노인 요양원을 착공식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도 지방소멸기금으로 12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해먹 위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숲속의 도서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좀 몸을 하려고 할 수 있는 복합 헬스케어까지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도 굉장히 저도 솔깃하는데요. 네네. 시또 풍채가 상당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허단지의 폐광기금과 뭐 지방소멸 대형기금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도 이제 투자를 네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큰 특화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뭐 관련 제조산업까지 발전을 시키려면 추가적인 민자유치가 이거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장님 민자유치 과제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우선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랜드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3교대를 근무하면서 또 친절하게 관광객을 대하면서 힘들게 버신 돈으로 우리 태백시에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강원랜드와 좀 더 협력해서 노인 요양원을 확대를 하고요. 우리 태백시는 고원 스포츠 특구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에는 스포츠
헬스케어 센터가 필요한데 강원랜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태백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그 항노화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잖아요. 태백의 웰리스 항노화 산업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사실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박사님? 예, 저는 세 가지 차별화 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태백이 갖고 있는 어떤 천연 자원, 그러니까 기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산지대에 있고 네. 되게 청량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에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백이 이제 평균 해발이 900m가 되고 여름낮 평균 기온이 19도에 불과합니다. 네. 저도 피서를 걸고 가고 싶은데요. 같이 가시죠. 예, 열대야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후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항노화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항노화 식물들의 생리활성 이 물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후를 좀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6차 산업형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1차 원재료 산업, 2차 추출 제형화 산업, 3차는 이런 것들을 활용한 웰리스 관광 헬스케어 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더한 게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서 지역 공동 농장에서 원재료를 생산하시고 2차 산업에서 이제 항노화 원료를 이제 뽑아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항노화 식단이라든가 고산 기후의 트래킹이라든가 뭐 수면 캠프라든가 아까 화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치료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태백이 태백형 블루 헬스 투어 같은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할 수 있다면 아마도 전국에 많은 수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이런 어떤 운영이라든가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민간과 공공, 그다음에 대학이 같이 연합해서 공동 참여하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태백 웰니스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 개의 주체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상시 자문 체계, 상시 자문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도 그런 것들 좀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박사님이 말씀을 잘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좋은 걸까요? 저도 굉장히 빨려들고 차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백 시민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태백의 좋은 점. 공기가 좋다. 날씨가 좋잖아요. 여름에는 모기도 없고요. 열대야도 별로 없고 그냥 조용해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롭게 쉬는 공간이 조금 많이 조성이 돼 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폐광 지역에서 하는 뭐 활동이라든지 하이원에서 묶여서 또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아쉽다.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여기서 메리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다 나가요. 근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공무원 아니면 이제 강원랜드 쪽으로 가정을 해주시잖아요. 미미하게 여기 좀 지역에 보탬이 돼요. 되지만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안 되잖아요. 36년 됐는데요.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 있죠. 장성광업소 문 닫고 이후로는 완전히 다 비었어요. 그래서 저까지 몰아가 봤어요. 점포 몇 개가 배는가? 그냥 하나 건너 하나 다 뺐잖아요. 빨리 없어져야 할 곳이 태백시라고만 신문에 보니까. 여기가 제일 빠르다는 게 있는 중이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고 인프라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는 점? 애기 키우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병원도 잘 안 돼 있고 밤에 열이 나고 이러면은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치료 받으려고 해도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뭐 청년 일자리가 제일 급하고 우리는 폐기물도 좋다 이제 지하에 들어갔으면 좋다. 강원 관광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 그 노인 요양병원을 해주셨으면. 어쨌든 여기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돼야 돼. 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행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북적북적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태백이다. 지금은 난 쓸쓸한 이런 곳으로 변했다. 그래도 휴가? 겨울왕국.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근본? 예. 여기가 또 낙동강 발원지래요. 그리고 뭐 저 올라가다 보면은 한강 발원지도 있고. 연탄? 여기서 일단 나고 자랐으니까 연탄에서 살고 지금도 연탄에 굽는 고기를 하고 있으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네, 그래서 연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태백시는 연탄이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준 태백과 추운 겨울에 또 뜨겁게 희생한 연탄의 존재가 닮아서 마음이 와닿았는데요. 시장님, 네네. 시민들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네. 또 물론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밖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좀 네. 시민분들이 생활 속에서 딱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저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27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 전에 첫 번째로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 사업이 3,5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는 좀 안전하게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요. 자, 지금 금방 화면에 아가를 안고 나오셨는데 신생아부터 고3 때까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신생아부터 고3 때까지 1억 3천을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학업 바우처를 지원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중위소득 150% 캡을 씌웠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줘도 좋다.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었고 올해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 10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지급하고 보니까 국립대 수준까지는 맞춰줘야겠구나. 그래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태백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하루에 10,000원으로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몸을 명품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임플란트나 보행기, 보청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위소득 100% 캡이 씌워졌습니다. 왜 나는 안 해주나 이러지 마시고 이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격려를 해주시면 우리 시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백시는 명품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박사님, 저희가 자치발전 토론회 준비 때문에 사실 매년 이제 도 전역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태백 시민들이 느끼시는 그 인구 감소에 대한 체감이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 사실 도움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그 폐광 지역, 그러니까 태백을 포함한 삼척, 정선, 영월 지역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폐광 지역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걸 좀 이렇게 특징화하게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석탄, 그 탄광이 폐광을 하게 되면서 생계 기반이 좀 상실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가족 단위의 이탈이 타 지역의 유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족 단위 이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역이 이제 비는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악순환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년층이 유출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결국 그 지역의 활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청년층이 이탈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교육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의료시설의 기반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젊은 층들에게 필요한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가 내지는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복지 사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강원도에서 지금 일자리 관련 사업들 여러 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폐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폐광 지역에 있는 그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좀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네. 아울러서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변화했을 때 이 변화된 사업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킨다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 이제 비용을 취업 어떤 비용을 댄다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정주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 인구가 이제 나중에는 뭐 태백시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지난해 장성광업소 폐광 못지않게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네네. 강원 관광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폐교 역시 그 지역에 대한 큰 타격을 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중에서 아까 봤었지만 노인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건 뭐 어떤 애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원 관광대 활용 방안에는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강원관광대학교는 우리 태백 시민께서 기부 체납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약사항에 93년까지 개교하면 유효하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관광대학교가 94년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 특약사항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대학이 없는데 대학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사립대학 하나가 내일 모레군요. 7월 23일 날 현판식을 합니다. 선발대가 옵니다. 장성문화플랫폼 건물 2층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선발대가 들어오고 그 옆에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좀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왜 들어오느냐? 장성권에 이제 학교가 통합되면서 여자 학교가 하나가 비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태백 캠퍼스로 좀 활용을 하고 폐강이 되었으니까 광부 아파트들이 비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기숙사로 좀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 대학이 27년도에 또 태백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 지금 중앙로의 노동부 건물을 태백 소방서가 임시 소방서로 7월 28일부터 활용하게 됩니다. 내년 말에 소방서를 다 짓고 이전을 하면 중앙로 노동부 건물에 모 대학을 우리 시가 그 노동부 건물을 140억에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서 태백 캠퍼스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두 개의 대학이 들어오느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7년도에 태백시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 기업의 대표님들은 태백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청년 주부들은 일할 곳이 없다 그럽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6개월 1년 과정으로 그 기업의 임원분들, 전무나 상무가 직접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계약학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아까 또 영상에서 봤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겠고 네. 행사도 많이 개최했으면 좋겠다 시민 의견도 사실 눈에 띄었었거든요. 네. 태백하면 고원 스포츠 도시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매봉산바람이 언덕동 굉장히 유명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태백시 특성을 활용한 스포츠 도시 조성과 관광전 개발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일단 시장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1년에 30개 대회 정도를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름 한철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대회를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개 넘는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태백은 늦가을, 한겨울, 초봄에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돔을 올해 연말까지 125억을 들여서 새로 준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고원체육관 옆에 175억을 들여서 실내체육관 하나를 더 짓겠습니다. 내년까지 짓겠습니다. 그리고 볼링장이 8레인입니다. 비좁습니다. 90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신축을 16레인으로 새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센터를 125억 들여서 구한테 초등학교에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9년까지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촌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문제인데요. 우리는 산림이 88%입니다. 지금 천상의 숲길 100km를 다 잇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숲길을 잇다 보니까 백패킹 장소가 자연 발생지로 지금 만들어졌고 또 캠핑장, 이 100km를 걸으려고 하면 2박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 태백시에서 절골 캠핑장, 천안 캠핑장을 지금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천상의 숲에 숲속에 야영장을 만들어 주셨고 태백산 국립공원에 캠핑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숲박물관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하나 트레일런 대회가 겨울에는 화이트 레이스, 여름에는 블루 레이스, 가을에는 단풍이 이쁘니까 레드 레이스로 해서 트레일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와 관광을 준비하는데 정작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먹거리입니다. 예. 우리 태백시는 한우를 연탄불에 구워 먹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 한우를 명품화 브랜드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170억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170억이 발표가 되면 우리 태백 한우를 명품화, 브랜드화, 대중화를 시키고 태백 먹거리를 태백 닭갈비와 태백 산나물까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다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사님의 답변도 듣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쭙지 못하는 점 이해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태백시 편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로 OX 퀴즈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앞에 보이는 팻말을 제 질문에 맞춰서 바로바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매달 70명씩 감소하는 인구, 손쓸 방법이 없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태광지 경제진흥 사업의 예타 통과 기대된다. 하나, 둘, 셋. 5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 태백 IC 위치 무조건 도심 인근이어야 한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마지막 주관식으로 한 문씩 짧은 단어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태백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태백시의 빚을 다 갚겠다. 빚을 다 갚겠다. 좋습니다. 박사님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예타 통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타 통과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빚을 갚다와 예타 통과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매달 70명씩 감소하는 인구. 손쓸 방법이 없다에 X를 두 분 다 들어주셨는데 박사님 말고 시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X 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27년도에 완성이 되면 27년부터 태백시의 산업,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서 이제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년도에 교도소가 준공이 되면 교도관 500명이 들어오게 될 것이며 29년부터 태백 URL이 지상 운영이 시작이 되면 박사님들이 연구원분들과 연구하러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 하나만 지어지는 게 아니죠. 광업소가 45개였기 때문에 인구가 13만이었던 것처럼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 여러 개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태백시 인구는 정주 인구는 거주 인구는 반드시 확대됩니다. 그럼으로써 70명씩 감소하는 인구 막을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박사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주 여건을 좋게 하는 건데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 만드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앵커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기업이 이제 더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 인구 증가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하시네요. 좋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태백시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자치단체장이 선곡한 히트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태광지 미래, 대체 산업 육성 어떻게라는 타이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은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윤도현님의 나는 나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나비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나비가 애벌레에서 오랜 고통과 기다림 속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우리 시도 27년도가 되면 오랜 고통과 기다림 속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날아올라야 될 텐데요. 저희도 같이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노래가 계속 함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유쾌하게 말씀 나눠주셨던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과 임재영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한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태백시 편 함께 잘 보셨나요? 태백시가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해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